현대 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상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주실관 시간에는 축월의 정화를 가지고 사주를 통변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의 정화입니다. 한눈에 사주 전체를 통해서 이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인 용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점 정화가 천간의 새 신금 편제로부터 힘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편제 신금은 지지에서 축토나 유금이나 또 축토 그리고 해수마저도 이 신금의 뿌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금의 뿌리라면 같은 신금이나 신금을 도와주는 인성을 생각하기가 십상이지만은 이 신금을 겨울의 신금이 더욱 차갑고 더 강한 편재의 속성을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지지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해자축, 진신, 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신금은 더욱 천간에서 강한 편재의 속성을 귀신으로서 그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간이 워낙 퇴약하다 보니까 이 편재가 주가 되어서 사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지칭해서 우리는 제다신약이라는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재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일간이 약한 사주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제다신약입니다. 이 사주를 우리는 종재격이라고 옛 고전에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재성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재성을 따라서 간다라는 의미로 종재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현대 명리학에서는 그저 일반 사주를 보듯이 똑같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사주 원국의 정화를 돕는 인성이 있든 없든 운에서라도 만난다면은 그나마 정화가 인성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사주 원국에 없다고 해서 용신이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고 목을 돕는 화가 귀신 역할을 하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국에서는 인성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은 해수 속에 간목이 있겠지만은 초월에 해수 속에 암장된 이 간목이 정화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찍부터 부모를 여미고 거의 고아처럼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유대운에 와서 정화가 신금을 생했다고 하기에도 사실은 그 뿌리가 전혀 없었고 원국에도 정화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운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화의 운이 정유대운에서 로또 초창기 시절에 지금으로 보면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 실수령액이 7억 정도의 로또 당첨금을 받은 분의 사주입니다. 혹자는 재성이 이렇게 있고 종재격이기 때문에 재물복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이분은 정유대운에서 적지 않은 큰 그 로또 당첨금을 받았지만은 그 7억에 가까운 돈의 거의 대부분을 잘못된 그 토지 부동산 투자라든가 또는 성급한 사업을 일으켜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 2년 안에 탕진해버렸습니다.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내가 재물을 거머쥐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다 신약의 사주를 가진 분들은 지나치게 재물을 지향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오히려 화를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그 로또가 당첨된 그 이후 계속 로또 당첨의 꿈을 버리지 않고 그 로또 복권을 지금까지도 사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살아가고 있는 형편은 집을 한 채 정도 가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젊었을 때는 아주 강인한 체력을 가진 듯이 보였지만은 나이가 50이 넘어서면서 그런 그 질병을 우려해야 할 만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을미대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성의 운이 축토와 함께 왔는데 이 미토는 시지와 월지에 있는 유축 합금이 일어나는 이런 사주 분위기에 매우 강한 축토를 만나서 충을 받고 있습니다. 을목조차도 천간에 강하게 투출된 새 신금으로부터 3대 1대 아주 강한 압박을 극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운이 왔는데 기부신으로부터 천간이 충을 받고 지지가 충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기부신만으로 작용하는 운보다도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운이 오기 전에 병화라는 운이 왔지만은 이 병화라는 운조차도 신금으로부터 병신 합이 되어서 합거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을미운에서 올해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이면 사주 원국에 있는 신금이 다시 세운에서 들어왔고 따라온 지지에 있는 축토는 더더욱 대운의 간지를 극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이분의 사주만을 두고 봐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고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의 배우자의 사주를 통해서 입체적인 관찰을 해본다면은 신의 신축, 을사, 병술이 그의 배우자의 사주 명조입니다. 똑같이 축월의 을목으로 동갑내기인데 축월의 을목 사주에서는 화가 용신이고 목이 기신입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이 병화는 매우 반갑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 역시 천간에 투출된 두 신금 편관에 의해서 용신이 합거당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병화의 뿌리인 술토가 있고 사화가 있지만은 만약에 운에서 축토를 만나거나 해수를 만난다면은 원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축수를 하고 있고 사해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축토를 만나거나 해수를 만날 때는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병모대운인데 이 병화도 오화도 나쁜 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금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병화가 오화와 함께 온 것 자체는 좋지만은 이때 오화는 오술합을 하기가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월지 축토가 오화의 온기를 많이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술합을 해서 병화가 신금에게 합거당하지 않을 만한 힘을 얻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병모대운의 신축년인 올해에는 다시 원국에 있는 신금이 그리고 지지에는 축토가 와서 이번에는 월지 축토가 있는 사주가 세운에서 축토를 몰고 와서 연지인 술토를 극을 합니다. 축술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간에는 신금이 와서 병화의 힘을 빼가고 병화의 뿌리가 되는
원국의 술토나 대운의 오화는 세운에서 따라온 축토로 인해서 병신합으로부터 그 힘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힘든 운이 예고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행의 동태는 신금이 병화를 합거하는데 실제로 신금은 남편이고 남편으로 인해서 내 용신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은 남편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확장 해석을 하면은 신금으로 인해서 병화인 내 자식이 힘겨울 수 있다는 암시까지도 해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남편의 사주를 보더라도 을미대운이 왔지만 전혀 용신운임에도 불구하고 기신에 의해서 극을 받아버림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건강부터 살펴야 하고 또 어떤 그 재물에 편성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무리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욱 곤란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주 원국이 워낙 금수 기운으로 인해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운인 금수 운보다도 화목의 운이 왔을 때 충돌을 함으로 인해서 더 고민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을 얻었지만은 그 재물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더 불리지도 못하고 어쩌면 허망하게 대다수의 돈을 망실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주를 만약에 로또 당첨이 되었을 때 그 돈을 그대로 키핑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사주의 편재가 이렇게 강하게 지배를 하다 보면은 일간인 내 마음과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저 편재의 마음이 내 사주를 끌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 태악한 정화의 입장에서는 재물이 따라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항상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보다 침착하게 그 운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개운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